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실패 노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모신 게스트분은요, 시제품 개발 대행업과 코딩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하이오브젝트의 대표 이종혁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 한 번 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하이오브젝트 회사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실체로 만들어주는 시제품 제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이제 뭐 코딩, 3D 모델링, 드론 이런 부분의 교육도 커리큘럼부터 실제 교육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 인터뷰의 주제를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주제 모르세요? 전혀 모릅니다. 저희는 주로 실패에 초점을 맞춰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실패. 네,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실패 몇 번 해보셨어요? 실패 정의가 뭘까요? 실패의 정의요? 네. 실패는 그냥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냥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도 실패일 수 있고, 이유식 먹으려고 하다가 숟가락으로 먹다가 밥을 떨고도 실패일 수 있고, 네. 모든 게 실패일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러면 뭐 수도 없이 해봤겠죠. 사업 시작하길 마음 먹고부터 네. 지금까지도 셀 수가 없는데 네. 좀 큰 실패만 모아보면 한 네. 1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아, 역시. 한 달에 한 번씩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니까. 예. 엊그제도 한 번 네. 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개수로는 셀 수 없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 고생을 네. 얼마에 사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실패 네. 가격 자체로는 한 몇천만 원대? 지금까지 네. 총 실패가 몇천만 원대. 예, 왜냐하면은 네.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 재밌는 거는 첫 실패 한 300만 원 잃었을 때 네. 그때 한 350만 원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비교를 하면 이제 전 네. 재산을 날린 건데 네. 밥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의 전 재산을 날린 거지만 그걸 다 합쳐봤을 때 몇천만 원이 쌓였고 몇천만 원이면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 그러니까 하나가 다 있습니다. 하나 2천만 원이고 네, 나머지는 하나 다 2천만 이제 네, 몇백 또 1,000만 원 해서 5천만 원이라고. 5천만 원 정도? 네, 5천만 원이라고 할까요? 5천만 원에 사신 경험? 지금까지 실패를 하신 건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멘탈이 날아갔던 실패나 일단 가장 멘탈이 날아갔던 실패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가장 멘탈이 날아갔던 실패는 네. 그 실패 자체로 잃은 금액이 아니라 그때 실패했을 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의 괴리? 그 차이가 가장 컸을 때 네. 그때가 가장 크게 느껴졌었고 네. 그때는 사실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네. 약간 그럼 초기인가요? 사업의 초기에? 네, 굉장히 저게 대학생 네. 때인데 나름 그때 뭐 사업을 한다고 공부를 많이 했던 상황이고 네. 꽤 괜찮은 게 있었는데 네.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해야 되는 축제였어요. 네. 그런 축제여서 네. 잘 된 것 같아가지고 기획이 잘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총장 라인까지도 합의가 잘 되고 실제는 뭐 행정상 도와주실 분들도 많이 만나서 되겠다 싶어서 그때 행사도 이제 억 단위로 네. 지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네. 처음 스타트업, 그러니까 사업을 네. 생각해보고 처음인 건데 이제 지원이 억 단위로 예정돼 있었던 거죠? 네, 그게 문제였죠. 와. 예정되어 있었다는 네. 게 문제고 실제로 그렇게는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총장님 라인한테 받았는데 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뭐 대학생들을 한 35명 정도를 모았어. 네. 근데 이제 실제 35명들과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예상과는 어긋나서 실제적으로 첫 번째 행사를 굉장히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정대로 들어온 것도 없는데 행사는 또 실패를 했고 그래서 그때는 뭐 금액뿐만 아니라 그 35명들 학생들의 네. 기대 그리고 총장 라인과 학교 행정에 맡은 사람들의 기대까지 같이 네. 무너져서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다기보다 생각이 오래 남는. 예정되어 있던 지원 금액 지원도 네. 안 된 거고 그리고 같이
협업을 해나가야 되는 팀원들도 뭔가 뜻대로 안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진짜 그 지원금의 절반도 들어오지가 못했고, 네. 그리고 왜 네.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내부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그 네. 총장님이 잘리셨어요. 이런 외부의 위협. 네, 이런 외부의 위협도 스타트업에 아주 큰 네. 위협이 되거든요, 진짜. 그 총장님이 원래 임기가 보통 2년은 되는데 네. 1년 되셨는데 그때 변경이 내부적으로 되셔가지고 예, 진행하던 핵심 사업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름 시작할 때 자신감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뭔 모르니까 자신감이 있었어요. 네. 그걸 하기 전에 이제 한 100명 단위 학회나 동아리에 장을 해왔었고, 네. 실제로 제가 큰 학회를 하나 만들기도 했었고 해서 35명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일을 해야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었던 거죠. 목적성이 동아리의 뭐 화합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좀 사람들을 위한 큰 행사를 만드는 것이냐가 달라서 네. 참여자들이 네. 동기부여가 되거나 실제 일을 진행하게 되는 지속력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가면서 네. 이제 서로의 이익을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다 이런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순수하게 나 자체로 시간당 시급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딴 걸 하는데 그 사람의 또 그게 있고, 제가 뭐 나름대로 조직을 딴다고 뭐 팀장 하나씩 다 역할을 부여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네. 했지만, 그 책임감을 발휘할 만한 묶어줄 수 있는 뭐 가장 기초적인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뭐 네. 월급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35명은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정도. 예. 사실 그럼 동아리 단계에서는 동아리 화합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고 재밌게 지내고 그냥 그런 게 목적이고, 딱히 만들어낼 결과물 같은 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네, 검사 맡을 네. 사람도. 그냥 어떤 동아리였어요, 네. 이게? 저희는 이제 미술이랑 네. 공학 쪽이 좀 융합돼서 좀 좀 움직이고 사람한테 네. 반응하는 네. 예술 작품 만들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모티베이션도 주고. 동아리 단계에서는 뭔가 동아리 장이 동기부여,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스타트업을 가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사실 제일 쉬운 게 돈이잖아요. 예산 지원금이 좀 반토막도 안 들어왔으니까 돈은 일단 사라졌는데 나머지 동기부여를 해줄 수도 없고, 또 구성원들끼리 그러면서 또 갈등도 생기고 서로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그럼 이제 그 실패를 통해서는 어떤 걸 얻으신 것 같으세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네.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법을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네. 것 같기도 하네요. 예,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뭘 하든. 제가 또 공대여서 네. 공대에서 공대 친구들이랑 일할 때랑 네. 이번에 또 이제 미술대학, 뭐 경영대학, 뭐 어문대학이랑 하니까 다들 성향이 다르고, 네. 심지어 똑같은 말을 표현하는 것도 다 말투가 다르고 방식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많은 공부를 해봤는데 결론은 한 명당 가깝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6명 이내로 하자. 그리고 그 6명 각자가 또 6명씩 2개 하는 네. 구조가 좋겠다라는 결론을 이루고 네. 실제 일을 하는데, 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이제 한 명이랑 일을 처음 시작을 해봤는데 한 명도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한 명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35명을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을 했었구나. 네. 그래서 요즘 생각한 결론은 혼자 시작해서 이제 1명, 2명씩 차근히 늘려가다가 한 6명 정도 되면은 네.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같이 케어하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성장을 해 나가면 네. 좀 조직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법, 사람과 협업하는 법을 예. 배우셨다는 건, 왜 6명인 거예요, 근데? 대표님만의 무슨 네.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딱 이유? 읽은 책에서 네. 나왔 책에다 6명을 추천해줘가지고. 책과 논문에서 네. 많이 봤는데 네. 다들 한 6명 정도라고 하는 게, 네.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책은 그 네이비실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정예 특수 훈련 병단이 있는데 네. 네이비실에서도 6명을 넘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한 몇십 명, 몇백 명 작전을 해도 6명씩 하고 그 6명의 지휘권을 한 명이 갖고 있어서 네. 항상 나타나는 변수에 좀 빠르게 대처하게. 저도 지금 6명이라고 딱 정해놓고 하진 않지만 뭐 10명 할 때도 있고 2명 할 때도 있지만 네. 그 정도가 좀 제가 그 친구들의 성향을 알면서 저도 맞게 좀 대처할 수 있는 상향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가장 멘탈이 날아갔던 실패?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관련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얻은 게 많았던 실패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까랑 다른 케이스로? 예, 있습니다. 네. 계약서 작성에 대한 실패인데요. 네. 제가 한번 계약을 제대로 문서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지 않아서 네. 실제로 손해를 본 게 있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네, 얼마 정도? 근데 2천만 원. 2천만 원짜리? 네.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2천만 원이면 진짜 네. 큰데. 그쵸. 거의 전 재산. 네. 하긴 스타트업은 네. 매순간 전 재산이니까 네. 300에서 700 벌면은 700 네. 날리면 전 재산이고 그 이후에 그쵸. 2천만 원 되면 전 재산이고 네. 그런 거니까. 사실 남겨놓을 여유도 없어요. 네. 그 남겨놓으면 성장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그때 계약서를 잘 못 써서 실제 법적 다툼을 좀 하면서 네. 법에 대한 걸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뒤로 이제 법적 공방이 2번 정도 있었는데 그 2번 다 이겼어요. 오. 거기서 지고 네. 2번 이겼어요. 한 번 지고. 네, 그래서 어. 그때 법적 공방도 힘들었고 서류나 이렇게 사람 간의 대립 같은 걸 많이 배워서 네. 그 뒤로는 그런 게 휘둘리지 않고 싸우는 법, 법으로 싸우는 법, 사람과 싸우는 법, 성인으로서 싸우는 법, 아, 성인으로서 싸우는 법. 네, 그런 네. 법들을 배웠고 그래서 가장 느낀 거는 싸우면 좋지 않다. 싸우면은 누가 이길 수가 없어요. 둘 다 네. 패배하는 건데 네. 누가 더 덜 패배하느냐 이 네. 싸움인데 그래서 최대한 안 싸우는 게 최선이고 그래서 요즘도 스타트업에 고뇌가 있어요. 고뇌가 뭐냐면 보통 스타트업 중에 뭐 30, 40대 뭐 회사에서 경력 쌓고 그 분야로 창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보통 20대 창업은 경험도 없고 네. 포트폴리오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 20대. 예, 능력이 있다는 건 굉장히 소수의 네. 팀이고 그래서 없으면은 사업을 따내려면은 있는 팀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뭐 가격이 싸다고 그쪽에서도 사업을 딱 하진 않아요. 가격이 싸도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검증을 받아야 되는 스타트업이고 이 검증 과정에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제발 요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료도 정말 막 밤새면서 계속 넣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실력이 쌓여서가 아니라 이 정도 단계에서는 요 정도만 보여주면 되겠다. 또 이 정도 단계에서는 요 정도만 오픈하면 되겠다라는 노하우가 생겨서 계약 전까지 그렇게 많이 덜 손해보는 법을 좀 배웠다. 아.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하이 오브젝트에 도착하기까지에 관한 실패를 몇 개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 실패랑 지금의 성공? 성공했다고 말해도 되겠죠? 아니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그냥 성공이라고 할게요. 지금 실패와 성공을 그냥 놓고 비교한다면은 이 내 실패들은 개이득이었다 혹은 개손해였다. 이득 손해 이런 정도. 슈퍼게이드. 슈퍼 개이득? 완전? 네. 아, 어떤 점에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왔고 그렇게 생각한 게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면 실패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실패는 당연한 거다. 그쵸, 사실 처음 뭔가를 하는데 계속 잘 되면은 오히려 좀 경계도 해야 되고 너무 왜 이렇게 모든 게 잘 되지? 척척 잘 되지? 잘 되는 게 네.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스타트업은 잘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잘 되면 문제가 계속 쌓여 있는 건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병도 네. 암도 말기가 돼서 네. 찾아내면 안 되는 것처럼 네. 20대 스타트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은데 네. 하나씩 빨리빨리 나오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경험비도 잘 들고. 제가 그냥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20대 스타트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둘 다 중요한데 둘 다, 네. 끈기가 훨씬
큰 변수인 것 같아요. 어. 재능 있는 사람은 많아요. 네. 많고 이제 끈기 있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네. 그릿이라는 책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일자부식입니다. 저 일자부식이라서. 네. 거기 책에서는 이제 연구를 했는데 네.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나 뭐 개인적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이나 아니면 네. 뭐 인생의 재정적 성공 뭐 이런 성공을 하는 변수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성공 변수가 재능 곱하기 끈기의 제곱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건 아닌데 네. 그 정도 저도 느끼고 있는 게 네. 끈기가 많다. 끈기가 큰 변수지 않나. 네. 그 끈기가 있으려면 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좋아야 돼요. 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까지 제가 여쭤보긴 힘든데 아니 그거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그냥 스트레스 푸는 방법?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만의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이런 게 있는지. 저는 확실히 효과를 본 거는 네. 첫 번째는 운동이고요. 네. 두 번째는 명상인데 네. 뭐 운동은 다들 아시겠지만 네. 사람이 육체를 쓰면 뭐 아드레날린도 솟고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서 뭐 활력이 솟는다 뭐 이런 보편적인 게 있고 네. 제가 효과 봤던 게 명상인 게 네. 스타트업 대표들은 고민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잠들기 직전까지 고민하다가 자면서 꿈에서 고민을 시작하고 이제 꿈 꾸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고민하면서 일어나고 네. 아침 밥 먹으면서 고민해요. 근데 이 사람이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도 크지만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엄청 커서 이게 오래 지속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뭐 만성 질환이나 뭐 10시간 자도 피곤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네. 명상을 하는 것게 이 정신을 비우는 거거든요. 네. 순간 그 고민 걱정거리를 떨쳐내는 거라서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여유를 갖고 명상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진짜 이게 턱까지 만약에 고민이 차오랐어요, 문제가. 네. 그러면 대표로서 힘들 것 같아요. 뭔가 다 네. 비워놓고 잠깐이라도 명상을 한다는 게. 그런 거 그렇죠. 처음부터 그럼 되신 거예요, 명상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힘들 때 이 네. 명상이란 게 미국의 스티브 잡스 네. 그리고 트위터의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아침에 명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해요. 애플 운영하는데도 아침에 명상할 시간이 있는데 내가 왜 없겠어? 내가 왜 없겠어 하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명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실패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곧 실패를 하실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실패는 숨 쉬는 거와 같이 하루에도 수백 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실패라고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5분 뒤에 일어나야지 하고 못 일어나는 것도 실패인 것처럼 모든 게 일상생활에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 실패가 몇 천만 원짜리든 억 단위든 아니면 뭐 5분 일찍 일어나는 거든 그걸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당연한 거로 규정을 해서 네. 앞으로 실패 많이 하면서 개이득 많이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게스트분 하이오브젝트 대표 이정혁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사실 이정혁 대표님은 저희 멤버예요. 같이 앞으로 채널을 같이 할 식구고 처음 오늘 게스트분으로서 인터뷰를 진행해 본 거고요. 앞으로 주로 실패 경험, 실패로서 얻은 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뭐 기업의 대표 아니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근데 인터뷰 해보시면 어떠셨어요? 제 실패를 들추는 과정이 있었고 네. 그 과정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조심스러운 건 네. 그러니까 아니 저희 10분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인터뷰하기 힘들게 너무 방어적으로 인터뷰하시니까. 근데 전 좋았습니다. 되게 불편한 게 네. 제가 말할 자격이 없는데 아.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된 것처럼 네. 제 경험을 솔직히 말씀드린 거지만 내 경험을 내가 말했을 뿐이지 네. 저희가 뭐 사기쳤습니까 오늘? 거짓말을 말했어요? 그냥 얻은 거 말한 거니까. 앞으로 또 재밌게 또 많은 분들과 인터뷰 나눠볼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사장님의 실패 노트의 이종혁 이정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